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 저런 행위에 야당도 일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여당 입장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야당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나 또 대변인 논평을 보면 그 중간에 서서 강경 보수파인 정광훈 목사 세력도 갖고 중도 세력도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위중하거든요, 사실은. 예. 실제 정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을 했고 또 그 집회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 범법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정광훈 목사를 비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비호까지 나왔는데. 예. 네, 오늘 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공식적인 지금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광훈 목사의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정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을 자꾸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결국은 이러한 그 코로나 방역의 실패를 미래통합당에 떠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략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 15일 날 그 정광훈 목사가 참석한 그 집회에 미래통합당이 어떤 현역 의원도 가셨죠, 한 번이? 뭐 방조를 하거나 전혀 한 것이 아니고요. 뭐 일부 그러한 부분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예. 네.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네. 그런데 이제 정진석 의원이 SNS에 관련되어진 대통령의 무거운 이것에 대해서 무겁게 좀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공격하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배 대변인께서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정광훈 목사는 다 빠지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 정도를 얘기했어요.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정광훈 목사가 분명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곧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정광훈 목사 측을 정리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말한 그 비판 부분은 동의한다 이런 논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까?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8월 15일 날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과연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만 또 비판 이런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현 정부가 그런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집회 자체를 어떤 정당화하려는 것은 전혀 그 메시지는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한 우중에서도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했던 그런 메시지, 정부에 대한 메시지, 요청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귀담아 듣고 경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집회 자체는? 집회 자체를 저희가 정당화하지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정진석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왜 나왔냐면은 현재 코로나19 급속한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당히 지금 저희 당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산세가 결국은 지금 8월 12일, 8월 13일 그때 한 50명 정도 수준이다가 8월 13일부터 이제 100명, 8월 14일 160명, 8월 15일 당일날 270명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정부가 이러한 8.15 집회 이전부터 이러한 급속한 확산세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국 원인이 정부에서 방역에 실패를 했고 또한 특별 휴가 기간, 특별 여행 동료 기간을 두어서 정부가 지금 급속한 확산 추세에 있는 것을 지금 방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조하고 더 독려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8월 12일, 13일 경에
확산 추세에 있을 때 과감한 정부의 어떤 그런 특별 여행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연휴 기간 중에 전국에요. 지금 해수욕장을 비롯한 피서시에 300만 명 이상의 그 피서객들이 예. 몰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급속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꾸 8.15 그 집회에 예.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쭤보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의원은 네. 8.15 집회에 떠넘긴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집회도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이러한 것을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8.15 집회도 8.15 집회 이전부터 원천적으로 막았다. 8.15 예. 집회 이전부터 예.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8.15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어떤 책임을 지금 정부가 8.15 집회 이전에 급격하게 확산된 것을 결국은 8.15 집회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정부가 강력한 그런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8월 15, 이렇게 8월 12, 13일경에 정부는 이것이 확산 길로에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들을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8.15 집회 세력들은 그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집회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 그들의 눈치를 보는 형태로 답을 한 거죠. 사실은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도 그 집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지만 메시지는 들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결국 그 집회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집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 것이 결국은 지금의 사태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에서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메시지와 집회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다 거의.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사실죠. 예. 그 사실은 대해서, 예. 어떻게 얘기했냐면 조영 대표가 복합적이라고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배 대변인께서는 방역 문제만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고 보고 있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그 8.15 집회에 대해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는 엄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속 집행 정지로 지금 예. 가석방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속이 됐던 것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석방을 한 그 조건 자체가 결국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된 그런 행위라든지 또 일체에 위법한 그런 집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예.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법적인 판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과연 이 8.15 집회에 참석한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런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하고 네. 그 어떤 격리 위반 조치 이런 어떤 행위를 한 거에 격리 대해서 위반 조치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낮에 참석한 이후에 오후 6시에 격리 위반 조치를 본인이 근데 그거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전에 그 집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위반 조치를 받았는데 그런 말을 본인이 공식적인 발표는 오후 6시에 받았다는 겁니다. 오후 6시에.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이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강연재 대변인도 예. 오후 늦게 그 통보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정광훈 목사 본인이 집회 장소에서 본인이 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지만 내가 얘기는 집회에 하긴 했습니다. 나와서 예, 얘기를 집회 한다라고 장소에서. 얘기를 예. 했고 이제 그것은 사실 인지를 한 것이고 그 격리 조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근데 그것을 왜 미래통합당에서 글쎄요, 뭐 저희가 그거를 네. 비호하고 그것을 왜 보호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당의 공식적인 예. 입장을 발표했듯이 정강훈 목사가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뭐 그것은 비호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잠시만요. 예, 예. 예. 방역 시책에 만약에 협조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 법에 예. 그런 방역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법을 위반하면은 그럼 예. 누구도 그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예, 처벌을 저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렇게 보내주는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느슨해지고 있는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방역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게끔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께 정부의 방역 시책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정광훈 목사를 빼기 때문에 그럼 정광훈 목사는 빠지는데 다른 분들에게 강력히 하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에서는 자기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정말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하는 그동안의 쭉 그걸 보면은 굉장히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야당 탓, 또 전 정부 탓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지금 지난 연휴에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앞서 말씀드린 전국에 지금 그 피서지에 300만 명이 집계가 되어서 이러한 코로나 확산 추세가 가속화되었다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 확산되니까 결국 이 책임을 또 정광훈 목사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정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여쭤봤던 거 하나는 그게 제가 어떤 쪽 편을 들려는 게 아니고요. 탓이 아니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건데 정광훈 목사의 행위와 집회가 어떤 주요 원인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런 것을 모두 다 정광훈 목사에게 다 이렇게 모든 것을 탓을 하는 것은 그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국민을 통제할 수도 없고요. 집회를 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 그 집회가 위험스러우니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그걸 거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 법률적으로도 불법 집회를 하게 되어진 거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부가 방역을 잘해왔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있는 상황 안에서 방역만 해서는 경제는 죽고 또 경제가 살리게 되어지면 또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되어지고 이 관리를 잘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빵꾸가 나게 된 거죠. 이 펑크가 났는데 이 펑크를 잘 메워야 되는 관점에 있는데 저는 정부가 잘해왔는데 미래통합당에서도 잘한 정부에게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 관련해 가지고는요. 약쪽 입장 다 말씀하셨죠? 다음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는데 통합당이 거절했다. 이런 내용을 놓고 청와대와 통합당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와 통합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8월에 당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전임 강기정 정무수석 때 여야 정당대표 대화를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었고 8월 13일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새로 취임한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됐다. 정식 제안이조차도 없었다. 이런 자체가 이게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그 실질적인 민주당의 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국정 운영 태도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우리는 대화하려고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윤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공식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금 정리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나간 대화 속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고 그냥 흘려서 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이제 어떤 정식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어서 이러한 의제로 언제 만나서 어떻게 협의를 하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식 제안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기도 하고 또 뭐 시럽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된 건 상당히 좀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요 정식 의제를 세워서 어떠한 부분을 논의하자, 언제 하자, 형식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중하게 정식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국회 이제 원내에 교섭단체가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그 우리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영수회담 형태가 돼야 되고요. 지금 모든 국정의 책임은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책임 있게 야당을 생각한다면은 또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제를 정확히 해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정중한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면 받을 제가 생각이 있다는 얼마든지 말씀이시죠? 받을 수가 있다고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십니까? 지나가는 투로 툭 던져놓고 좀 생생는 뭐 이런 말씀에 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나가는 예. 투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신임 교재성 정무수석께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대표님 이만저만해서 21일 날 대통령님을 좀 뵈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되어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예의라든가 아니면 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서로 그 정도 얘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 윤영석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의논할 수 있다면 전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예. 여기 뭐 별다른 이견도 있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하면 받겠다 그렇죠. 그러셨으니까요. 네. 뭐 여야가 다만 이건 예. 여러 의제라든지 예. 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조율이 돼야 되겠죠. 예. 충분히 야당의 그 어떤 대표가 예. 대통령을 만나서 의제도 엄밀하게 제한이 돼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 뭐 서로 밥 먹고 예. 서로 뭐 사진 찍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이제 정확해야 되고 또한 예.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뭐가 될까요? 그런 게 윤 의원님 보시기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현재 그 코로나19가 지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추세에 대해서 예. 앞으로 대응책이 뭐냐. 또한 지금 임시국회 열리기 때문에 추경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그 지금 여야 간의 협치가 지금 붕괴돼 버렸거든요. 예. 이러한 협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서로 간의 대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말씀 나온 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추경은 지금 여당은 안 한다 그러는데 야당은 좀 해야 된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그 수해로 지금 전국이 지금 그 수마가 핥히고 예. 지나갔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수천 명의 지금 수재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재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요하지만 예. 향후에 이러한 수재가 왔을 때 또다시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재방의 문제라든지 또 복구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 추산한 것도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한 2조 내지 3조 예. 정도의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또 추가적인 그런 어떤 이 재난 지원금도 지급할 것인지도 좀 긍정적으로 예.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예. 한번 필요하다고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좀 아니, 약간 평소랑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야당에서는 추경을 하자 그러는데 여당은 왜 미온적이시죠? 미온적인 예. 건 아니고요. 예. 우선 여야 이제 대표회담과 관련되어서 예.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되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고맙고요. 예. 당 대변인은 좀 다른 이야기를 아, 그래요? 다른 예. 언론사에서는 하시더라고요. 아직 만날 계획이 예. 없다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예. 윤 의원님 예. 말씀은 당 입장 저희의 생각과 예. 또 당의 전반적인 지금 당 입장도 이렇게 좀 내부의 들으신 논의되고 거죠? 있을 예. 저도 듣고 이제 예. 하는 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전향적이어서 좋고요. 추경과 관련돼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당과 당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약간의 난색을 표현하고 있지만 예. 당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비비 재원이 한 2조쯤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 재원이 한 2조쯤 되기 때문에 4조 정도면 가능하냐 여부가 판단 여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면 네. 저희 민주당이야 기꺼이 네.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제는 말씀드리고요. 예. 형식을 정말 지금 여야 간에 그런 협치를 복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같이 둘이가 일대일로 앉아서 허심탄회한 그런 뭔가 대화가 저는 윤 됐으면 참 의원님도 좋겠다 대화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 당하고 약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물론 뉘앙스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지금 이제 최재성 그 정무수석이
조금 이제 이렇게 뭐 흘러가는 식으로 이렇게 제의한 것도 상당히 지금 당으로서는 조금 이제 마땅치 않고요. 예. 또한 그런 정식으로 지금 제안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당의 일원으로서 생각할 때 여야 협치를 복원해야 되는 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1대1로 만나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가 있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예. 뭐 1대1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이렇게 자주 개최해서 하자라고 국회 개원연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되어질지 형식의 문제는 좀 더 근데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두 분이 같습니다. 어떤 대화의 필요성에도 아주 절대 공감하셨으니까 예. 그건 잘 진행될 거로 믿겠습니다. 여기 경세회담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죠. 비서실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유임입니까? 아니면 과독입니까? 지금 예. 제가 볼 땐 과도기라고 생각이 과도기입니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도 확산 이게 일로에 이제 있어버렸고 수해도 이게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비서실장을 교체하긴 어려운 국면이 있다고 봐지고요. 언제쯤 보십니까? 과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이게 좀 당에서는? 정리되어지는 예. 시점쯤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연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좋은 분을 찾고 있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든 간에 상황 정리가 끝나고 난 예. 시점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윤 의원님 여쭤보면 일단 연말로 과독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다만 한 가지 예. 바람은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성공을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진심이시죠?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하의 인재를 진영에 관계없이 정치적인 입장에 관계없이 두루두루 다 등용을 해야 돼요. 예. 그야말로 어떤 그 분야의 가장 책임자, 가장 전문가를 다 등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그야말로 동종교배형의 순혈주의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상당히 아쉽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내각의 국무위원 장관이든 정말 좀 이렇게 그런 순혈주의를 버리고 좀 다양하게 폭넓게 좀 등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국민 통합형의 그런 예.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분이야말로 그야말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이고 예.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친문 중에 친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비서실장은 좀 그럼- 다르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 비서실장이야말로 예. 국정의 사령탑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인사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야말로 정말 국민 통합형 인사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또 본인의 신복을 심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비서실장인 경우는 이제 가장 최측근인 거죠. 이렇게 측근이면 대통령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뭐 저는 뭐 양정철 이렇게 원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인재들을 대통령께서 잘 찾아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임명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철 원장도 주요 후보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거죠? 그건 잘 제가 모르죠. 모르시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